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겪은 충격적인 명절의 기억과 그녀가 선택한 용기 있는 결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아침 34살 정미연 씨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댁으로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정성스레 깎는 미연 씨의 손은 쉴 새가 없었습니다. 여보, 빨리 준비해. 늦으면 또 엄마가 뭐라고 하실 거야. 남편 강민수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재촉만 할 뿐이었습니다. 미연 씨는 지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결혼 5년 차. 미연 씨는 매년 명절이 다가오면 두려웠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특히 시누이 둘이 함께 있을 때면 남편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오전 10시, 미연 씨 부부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인사를 하며 준비해온 음식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거 제가 준비해온 전이에요. 시어머니는 음식을 받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근데 작년보다 양이 좀 적은 거 아니니? 아, 죄송해요. 다음엔 더 많이 준비할게요. 미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큰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올케 언니, 요즘 회사 다니느라 바쁘시죠? 그래도 명절인데 좀 더 신경 쓰셔야죠. 네, 죄송합니다. 미연 씨는 사과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민수 씨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미연 씨를 째려보고 있었죠. 부엌에서 미연 씨는 다른 여자 식구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주로 앉아서 지시만 했고, 미연 씨가 대부분의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올케 언니, 저 파 좀 썰어주세요. 올케 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올케 언니, 이거 냉장고에 좀 넣어주세요. 미연 씨는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불평하면 남편이 뭐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점심 준비가 끝나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중심으로 남편과 시숙, 그리고 시누이들의 남편들이 한쪽에 앉았고, 여자들은 다른 쪽에 앉았습니다. 자, 다들 식사하세요.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미연 씨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반찬이 떨어지면 바로 더 가져와야 했고, 술잔이 비면 바로 따라야 했죠. 그때였습니다.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나물 간이 좀 싱거운데요. 시어머니가 나물을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미연이가 만든 건데, 역시 손맛이 아직 부족해. 미연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명 여러 번 간을 맞췄는데,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민수 씨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연아, 너 요리할 때 정신 어디 팔고 있었어? 간도 제대로 못 맞추고. 미연 씨는 당황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다시는 무슨, 이미 다 차린 건데. 정말 눈치도 없어.
식탁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민수 씨를 말렸습니다. 그만해라. 명절인데. 하지만 민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참다 말하는 겁니다. 얘가 평소에도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미연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소에도 남편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미연 씨를 무시하곤 했지만 오늘은 유독 심했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너는 가만히 있어. 내 집안일이야. 민수 씨는 동생마저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미연 씨를 향해 계속 말을 이었죠. 너 오늘 준비해온 음식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정말 한심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안 그런데 너만 유독 그래. 미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너 지금 대들어. 어른들 앞에서. 민수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만 좀 해라. 하지만 민수 씨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미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나 망신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응. 아니에요. 저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 씨가 미연 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죠. 너 나랑 밖에 나가자. 제대로 이야기 좀 하자. 아파요. 놓아요. 미연 씨가 소리쳤지만 민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민수 씨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미연 씨를 밀쳤습니다. 미연 씨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죠. 너 정신 차려. 시댁에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뭘 잘못했어요?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고 여기 와서도 계속 일만 했잖아요. 미연 씨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했죠. 잘못했다고. 너 지금 말대꾸해. 시댁 식구들 앞에서. 그리고 그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 씨가 미연 씨의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으악. 미연 씨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집 안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민수야, 너 미쳤어.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미연 씨에게 다가왔죠. 미연아, 괜찮니? 하지만 민수 씨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다 얘 때문이에요. 얘가 저를 자꾸 무시하고 시댁을 무시해서 제가 참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큰 시누이가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 너희들은 몰라. 내가 평소에 얼마나 참았는데. 작은 시누이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제부가 올케를 때리는 모습을 보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연 씨는 땅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옆구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민수 씨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미연 씨를 일으켜 세웠죠. 미연아,
일단 안에 들어와서 좀 쉬어. 하지만 미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그냥 집에 갈게요.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가? 일단 진정하고.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미연 씨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미연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핸드백만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시누이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집을 나선 미연 씨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미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친정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미연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민수 씨를 만났을 때 그는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항상 미연 씨를 먼저 생각했고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겨줬죠. 미연아,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평생 너를 지켜줄게. 프러포즈할 때 민수 씨가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때 미연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변했습니다. 특히 시댁 식구들 앞에서 민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평소에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시댁에만 가면 미연 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여보, 왜 시댁에서만 저한테 그렇게 대해요? 한 번은 미연 씨가 용기를 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시댁에서 며느리가 조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넌 너무 예민해.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그렇게 무시당하면 기분이 나빠요. 무시. 내가 언제 너를 무시했어? 그냥 잘못한 거 지적한 건데. 내가 너무 유난 떠는 거야. 민수 씨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연 씨가 문제라고 했죠. 그 후로도 명절이나 시댁 행사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가족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 미연 씨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미연 씨를 본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연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엄마. 미연 씨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죠. 어머니는 분노했습니다. 그 자식이 너를 때렸다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엄마, 그건 무슨 폭행이야. 폭행.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도 옆에서 분노하셨습니다. 당장 이혼해라. 그런 놈하고 살 수 없어. 하지만 미연 씨는 망설였습니다. 5년 동안 함께한 세월이 있었고 사랑했던 기억들도 있었으니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날 밤 미연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구리는 여전히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아, 어디야? 빨리 집에 와. 어제는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빨리 집에 와. 미연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저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 너 정신 나갔어. 어제 당신이 저한테 한 짓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전에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에요. 미연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변할게. 하지만 미연 씨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기회는 많이 줬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미연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거죠. 민수 씨는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이혼은 절대 안 해.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미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을 증언해 줄 시댁 식구들의 진술서를 받았고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결국 6개월 후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연 씨를 걱정했습니다. 이혼하면 힘들 텐데. 혼자 살기 쉽지 않을 거야. 나이도 있는데 재혼하기 어려울 텐데. 하지만 미연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삶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이혼 후 미연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에 더 집중했고 승진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취미 생활을 즐겼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늘었죠. 무엇보다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편한 삶이 있었구나. 미연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얼마나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는지를요. 반면 민수 씨의 삶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민수 씨, 부인 때려서 이혼당했대. 진짜 그렇게 안 보였는데.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는 거야. 민수 씨의 평판은 추락했습니다. 승진에서도 누락되었죠. 회사 내에서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사람을 관리직에 앉힐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시댁에서도 민수 씨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할 일이었어. 좋은 며느리 놓쳤잖아. 미연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심지어 시누이들도 오빠를 멀리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민수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재혼을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혼 사유를 알게 된 여성들이 모두 거절했죠. 1년이 흘렀습니다. 우연히 거리에서 미연 씨를 본 민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연 씨는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과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던 밝은 표정이었죠. 저 사람이 나 없이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민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요. 그날 밤 민수 씨는 혼자 소주를 마시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게 뭐였지? 체면, 가족들 앞에서의 권위.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지키려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미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연 씨는 더 이상 민수 씨의 사과를 들어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년 후 미연 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미연 씨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죠. 반면 민수 씨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혼자 집에 앉아 TV만 보는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킨 건 체면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무너뜨린 거였구나.
민수 씨는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건 존중과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 앞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 배우자를 희생시킵니다. 하지만 그 체면이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걸까요? 진짜 체면은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가족들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인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팀입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존재죠. 그런데 오히려 배우자를 공격하고 모욕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팀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미연 씨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존엄을 지키세요.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민수 씨 같은 행동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후회는 항상 뒤늦게 찾아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야 깨닫는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배우자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존중받아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사랑한다면 존중하세요. 체면보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